안녕하세요.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파트 1으로 발표를 하게 될 컴퓨터과학과 김승원입니다. 자, 이제 파트 1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제까지 스터디하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주제를 한번 쭉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퀘스천 앤서링을 주제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다룬 게 앞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쇼컬러닝 말하고 나서 약간 멀티업 리즈닝 핫팟 QA 데이터 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 말했던 주제는 numerical reasoning, 이제 drop 같은 discrete reasoning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랭귀지 모델이 수학적인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즌 3가 오늘 포함해가지고 한 세 번 남았는데, 이제 남은 세 번 동안은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란 주제로 이제 발표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핫팟 QA 중에서 이제 앞에서 말했던 멀티업 리즈닝을 하는 그 데이터는 약간 리딩 컴프리hension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리트리블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 이제 정해진 몇 개의 컨텍스트 중에서 멀티업 리즈닝을 쭉 해가지고 이제 답을 찾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발표할 핫팟 QA인데 마찬가지로 얘는 좀 더 그 도큐멘트 자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45개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캔디데이트를 몇 개 추려가지고 리트리블로 그 안에서 이제 멀티업 리즈닝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1에서는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나온 논문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파트 2와 파트 3에서는 2021년에 나왔던 제일 따끈따끈한 논문들과 함께 핫팟 QA에서 아직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 쭉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제 좀 흐름을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한 것도 일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픈 도메인 QA가 나오기 전에 리딩 컴프리hension 기존에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좀 특히 어텐션을 사용해가지고 그 리딩 컴프리hension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초기에 많았는데,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 세 번째 논문이 그 어텐션을 끌고 와서 버트 이전에 그 QA에서 소타를 달성한 논문들 세 개 대표적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뭐 이제 버트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멀티업 리즈닝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개를 써놓은 이유는 이제 오늘 발표할 세 개의 논문 중 앞에 두 개의 논문이 그 이제 좀 리트리벌적인 요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리딩 컴프리hension만 딱 놓고 봤을 때 좀 성능이 좋았던 이런 최근 연구들로 소개하고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오픈 도메인 QA를 얘기를 해보자면 그 뉴럴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오픈 도메인 QA라는 태스크를 처음 정의하고 이제 시도했던 게 그 DRQA라는 논문입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잘 아시겠지만 리딩 컴프리hension은 이제 뉴럴 모델로 진행을 하고, 그 리트리벌적인 요소는 TF-IDF라는 뉴럴 모델이 아닌 룰 베이스의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리트리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개의 논문에서 쭉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쭉 지적할 건데, 그 전에 나왔던 어템트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논문들입니다. 이제 얘는 TF-IDF 대신에 뉴럴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그 리트리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해결을 하게 됐다 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세 개의 논문은 그 이제 아무래도 리트리버를 발표해서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렸었는데, 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트레이닝을 할 때나 테스팅을 할 때 그 만약에 캔디데이트로 있는 예를 들어 45개 문서를 모두 다 매번 어떤 거를 가져올지를 임베딩을 만들게 되면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리 프리 컴퓨트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퀘스천이나 테스트마다 새로 올 수 있는데, 그 미리 캔디데이트로 있는 문서 45개는 뭐 트레이닝 때도 그렇고 테스트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45개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프리 컴퓨트를 해서 각각 도큐멘트에 대한 임베딩을 만들어 놓고 매번 퀘스천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퀘스천을 임베딩 해가지고 매칭을 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세 가지 논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맨 마지막에 발표한 논문이 이제 앞에 두 개에 비해서 1년 늦게 나온 논문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대표적인 논문 3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약간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면 이 논문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도메인 QA의 뭐 흐름,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해봤고, 논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할 논문은 Multi-Step Retriever Reader Interaction for Scalable Open Domain Question Answering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아이클리어 2019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한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RC 모델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좀 어떤 익스텐트 있게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MRC 모델들이 오픈 도메인 세팅에 적용이 되었을 때 되게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오픈 도메인 QA의 시초가 DRQA라고 했는데, 얘가 스쿼드 데이터에서 오픈 도메인 QA 세팅으로 바뀌는 순간 성능이 69.5에서 28.4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40%씩이나 줄게 되면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리트리버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인 리트리버를 만들까라는 그 관점에서 좀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리트리버가 효율적이라는 거의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리트리버는 일단 빨라야 됩니다. 얘가 리트리버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그 실생활에 이제 적용되어 가지고 인퍼런스만 돌리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빨라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리트리버와 리더 모델이 서로 인터랙티브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DRQA에서 TF-IDF를 사용했다고 말했는데, 이제 얘네 둘 간에는 어떤 슈퍼비전이 정해진다든지 그 백프로브를 할 때 시그널이 전달되는 요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리트리버랑 리더 자체가 아예 별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리더 입장에서는 이제 문서가 주어지면 답을 찾는 걸 텐데, 그 과정에서 내가 찾은 문서가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그널이 마지막에 있게 되는데, 그게 리트리버로 전해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좀 학습된 리트리버를 만들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내세우고 있고, 이 DRQA 이후에 아까 앞서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논문 두 개가 R3랑 DSQA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제 얘네는 앞서 말했듯이 리트리버를 좀 더 뉴럴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좀 서로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리트리버가 패시지,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그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인베딩을 뽑아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면 퀘스천 매번 바뀐다고 말을 했는데, 퀘스천이 바뀔 때마다 패러그래프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달라지게 되면 좀 첫 번째 문제죠. 빠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가 사실 랭크해야 되는 패러그래프는 엄청 많은데, 이게 규모가 좀만 커지게 돼도 이게 스케일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DRQA는 뭐 B번이 문제였죠. 그 리트리버가 학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이없는 실수를 자주 한다. 그래서 실제로 28.4%를 기록했다. 이걸 문제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쭉 발표하면서 앞에 두 개의 논문이 이제 리트리버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이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좀 RC적인 요소는 아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C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말했던 이 RC 논문 위에 세 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아까도 말했듯이 컨텍스트가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프리 컴퓨트 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프리 컴퓨터를 하고 캐시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매번 패러그래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좀 더 속도는 느린 대신 효과가 좋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되냐면 컨텍스트를 미리 프리 컴퓨트를 해놓고
퀘스천은 매로 새로 주어질 때마다 representation을 만든 뒤에 이 maximum inner product search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해가지고 그 차이가 적으면 relevant한 도큐멘트다 이렇게 찾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다 컴퓨트하게 되면 하나하나 퀘스천과 그 프리컴퓨트된 패러그래프의 representation을 프리컴퓨트 이제 매번 매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빨리 그걸 찾아야 되는데 서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작은 그걸 하기 위해서 SG tree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캔디데이트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료 구조가 쭉 말을 하는데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이 전개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패러그래프와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둘의 그 L2 놈이 제일 작은 거를 찾는 게 목표일 텐데 식을 쭉 전개하게 되면 U 제곱은 항상 일치하게 되고 상수 요소가 되고 대신에 이 P와 Q 사이의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최소가 돼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마이너스 요소를 빼면 이게 최대가 된 걸 찾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쭉 말하고 있지만 쿼리는 매번 새로 주어졌을 때마다 이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고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이게 뭐 스타트 스코어를 찾기 위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썼다는 건 뭐 기존의 방법들이랑 되게 유사한데 스쿼드를 해결할 때 사용했던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인틀리 트레인하기 위해서 RL을 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RL에 대해서 또 쭉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습니다. 이제 퀘스천이 주어지게 되면 매번 새로운 퀘스천을 인베딩 하게 되고 이제 이게 리트리버한테 전해줘가지고 리트리버에게는 미리 캔디데이트 코퍼스가 쭉 있는데 이제 3번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새로 인베딩된 퀘스천 인베딩을 사용해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가지고 그 탑 K의 문서를 리트리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리더한테 전해져가지고 이제 하나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뭐냐면 바로 이 멀티 스텝 리저너입니다. 이게 뭐냐면 RC 모델이 그냥 답만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멀티업 리즈닝을 해야 하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쭉 발표했던 내용을 그, 그 멀티 스텝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다르다고 제가 말했었죠. 제일 이상적인 게 그 첫 번째 인베딩된 퀘스천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그 두 문서를 이어줄 수 있는 엔티티 요소를 먼저 찾고 그 두 번째로 그 찾은 요소에 대한 리더의 스테이트를 반영해 주게 되면 새로운 퀘스천 인베딩을 또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또 똑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에서는 아버지 슈마이켈 골키퍼의 아들이 그 아들 슈마이켈 골키퍼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소에서는 아들 슈마이켈 골키퍼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세팅에서는 아들 슈마이켈 골키퍼가 받은 상이 뭔지에 대해서 리트리브를 해와가지고 상 이름이 뭔지 찾는 이런 방식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 스텝으로 구성됐다는 게 특징이고 학습시킨 과정에 대해서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리즈너가 어떻게 작동하냐 이게 궁금할 텐데 formally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주어진 건 query representation이겠죠. 그와 함께 이제 paragraph에 대한 embed representation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hidden representation을 리더가 준 hidden representation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풀링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왜냐하면 얘는 그 리더가 내놓은 답에 대한 각각 토큰에 대한 representation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일단 풀링을 하게 되고 그걸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MJ와 L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요소에 어텐션을 해야 하는지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거를 MJ와 곱해 가지고 모든 J에 대해서 합치게 되면 S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다음 스텝에 어떤 거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요소가 되게 되고, 이 S와 QT를 함께 GRU에 전해주게 돼서 그 T 스텝 이후에 T 플러스 1 스텝에 대한 representation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시킨 과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RL을 썼고, 이거를 뭐 POMDP 문제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policy가 그 F1 스코어를 자체를 리워드라고 해가지고 매번 T마다 어떤 스코어가 주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을 보면 이렇게 되고, 보면 쿼리를 처음에 하고 T 스텝 동안 매번 retrieve 하고 그 텍스트 가져와서 read 하고 새로운 QT 업데이트 하고 다시 또 포문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형식입니다. 성능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R3와 DSQA가 이제 좀 그 DRQA 이후에 있었던 시도들인데, 이제 얘와 비교해서 해당 논문에서 내놓는 뭐 멀티합 리저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타를 찍게 됐고, 서치 QA, 트리비아 QA, 스쿼드 오픈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되게 컴페티티브한 리절트를 얻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테이블 3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프리 컴퓨트를 한다는 게 어떤 메인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매번 패러그래프와 쿼리를 새로 임베딩 하는 것보다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냐, 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R3가 그렇게 한 형식인데, 이제 처음에 이니셜에서는 리트리브 해오는 성능이 더 떨어지지만 이 여러 번 반복함에 따라서 점점 성능이 오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프리 컴퓨트를 해도 이걸 멀티플 스텝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된다, 이걸 보여줘서 되게 컨트리뷰션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논문이고요. 두 번째 논문은 Multi-Hop Paragraph Retrieval for Open Domain Question Answering이라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ACL 2019에 소개되었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되게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 논문이 여담으로 말하면 한 3달 정도 뒤에 나왔습니다. 아이클리어가 있고 ACL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오픈 도메인 멀티합 QA 세팅을 말하고 있고, 그 텍스추얼 리스닝과 함께 efficient searching을 같이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 앞에 논문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좀 iteratively retrieve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ootball manager who recruited David Beckham managed Manchester United during what time frame이라고 퀘스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초록색에 집중해가지고 컨텍스트 1을 retrieve 해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퀘스천 임베딩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좀 더 이 보라색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그 컨텍스트 2를 retrieve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오픈 도메인 QA 자체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가는데, 이 KS가 뭐냐면 그 전체 캔디데이트로 있는 컨텍스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도메인 QA의 그 목표는 뭐냐면 이 KS와 쿼리가 주어지게 됐을 때 앤서를 찾는 펑션 이 파일을 배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헙과 다르게 멀티헙 리트리벌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매번 다른 걸 리트리브를 해와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챌린징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컨텍스트로 그 들고 온 패러그래프의 인포메이션이 두 번째 컨텍스트를 또 추가적으로 잘 들고 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 자체는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밉스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하나 특징이 있다면 얘는 이제 앞에 논문 핫팟 QA로 실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핫팟 QA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거를 retrieve 해와야 하는지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블이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 시그널이 되게 스파르스한 RL 환경을 써서 학습시킬 필요가 없고 이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써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특징이 이제 매번 다른 거를 retrieve 해올 수 있는데 이 약간 빔 설치 하듯이 width k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k에 대해서 그 다른 문서를 들고 왔을 때 그 다음 트라이얼에서 또 다른 문서를 들고 올 거고 이걸 약간 제일 likelihood가 높은 애만 가지고 greedy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빔 설치 하듯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retrieve 해오는 시퀀스 여러 가지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되게 유사한 면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퀘스천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 인베딩을 하게 되고 paragraph encoder는 이제 미리 프리 컴퓨트가 돼 있어가지고 MIPS retriever를 사용해서 하나의 패시지를 들고 오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리더로 전해진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퀘스천 인베딩을 얻을 수 있게 해당 정보가 뒤로 전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뭐 퀘스천 인코더나 이 paragraph encoder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그 바이데스 논문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특징이 있다면 얘는 뭐였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시도들은 예를 들어 paragraph가 5줄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어쨌건 간에 그 paragraph representation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베딩해서 어떤 식으로 풀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얘는 예를 들어 K개의 문서가 있다면 각각 문서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representation을 얻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formul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이 패세지의 컨텍스트와 퀘스천의 컨텍스트 두 개를 서로 bidirectional attention을 걸어가지고 이제 맥스 풀링을 해가지고 새로 쿼리를 매번 이터레이트 할 때마다 얻게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relevance score를 얻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얘는 supervised learning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네, 질문 있으실까요? 예전에 어, 포뮬레이션 컴포넌트와 네. 정확히 어떤 점을 가져다 주는 기록에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뭐냐면 이 T번 타임에 QT가 있을 거 아니에요, QT. 근데 이제 다음 합에서 또 새로 리트리브를 해오기 위해선 이 Q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그럼 이 QT로부터 QT 플러스 1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가 내놓은 어떤 시그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가지고 컨텍스트 1을 처음에 리트리브 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리트리버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다음에 컨텍스트 2를 들고 오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알렉스 퍼거슨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파란색 두 개가 컨텍스트 1, 2가 연결된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일단 리더를 통과해야 하고 그 리더가 내놓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텐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퀘스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퀘스천을 업데이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초록색 요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 자주색인가? 자주색 요소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쿼리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컴포넌트가 제안이 된 겁니다. 그 T번 타임의 퀘스천 레프레젠테이션과 paragraph representation 둘 사이에 어떤 bidirectional attention을 걸게 되는데 이 컴포넌트 자체가 어떤 건지 궁금한 바이데프 논문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리트리브를 해왔는지를 로스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 힌지 로스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보면 너무 기괴하게 생겨서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있는 로스 펑션 중 하나인데 이 포지티브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네거티브끼리는 또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런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네거티브 log likelihood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함께 이 랭킹 로스 펑션을 같이 사용하게 되고 둘을 선형 합을 이용해 가지고 로스를 얻어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relevant score 자체를 이제 y hat으로 사용했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쿼리와 패시지가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를 measure 해주는 거고 이전 논문에 있었던 거에 착안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trainable matrix W1, 2, 3를 구성해가지고 얻게 된다 합니다. 이제 리트리버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리더가 필요하겠죠.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있었던 그 리딩 컴프리hen션 논문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클라르크 앤 가르너 논문을 사용해가지고 Snorm 모델이라는 거를 paragraph reader라고 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얘가 그 바이데프가 나오고 난 뒤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버트가 쓰이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는 제일 성능이 좋았던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쿼드 일반적인 형태에서 하듯이 스타트와 엔드 바운더리를 예측하게 되고 그 이제 앞에 이 로스텀은 리트리버를 학습시키기 위한 로스텀이었다면 그 리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시작과 끝 위치를 예상한 네거티브 log likelihood를 사용해가지고 supervised learning 프레임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이 논문의 모델 이름은 머펫입니다. 머펫 같은 경우에 이제 핫팟 QA에서는 당시에 제일 좋은 성능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스쿼드 오픈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도 센텐스 레벨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센텐스마다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된다 했죠. 에블레이션 스터디로 이걸 그냥 패러그래프 하나만 얻었을 때랑 비교를 하는데 센텐스 레벨 자체에서는 이 제일 성능이 잘 나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하나 신기한 게 핫팟 QA에 대해서는 패러그래프가 더 성능이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하나 주어지게 되면 그 퀘스천이 한 8개 정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퀘스천마다 이제 그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이버스하게 구성이 된 반면에 핫팟 QA는 이제 패러그래프가 있으면 질문이 보통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성한 단계에서 센텐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패러그래프 그 전체를 통틀어서 봐야 하는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게 더 좋은지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에블레이션 스터디로 진행한 게 아까 빔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리트리브를 해오는 시퀀스에 그 위츠를 보통 8로 사용했답니다. 45개가 있으면. 근데 이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게 위츠를 늘리게 되면은 리컬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고 얘를 줄이게 되면 노이즈는 줄어드는 대신에 리콜이 낮아진다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TF IDF로 진행을 했을 때, 이 스쿼드 오픈, 핫팟 QA에서 그 센텐스랑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리트리버를 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고, 그 TF IDF는 보시면 BC에서 거의 그대로거나 아니면 그 캔디데이트 도큐멘트가 아까 45개라 했는데 이게 100개까지 가면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해당 머펫이라는 이 아키텍처는 얘가 늘어나더라도 캔디데이트가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슷하게 수평으로 유지가 되는 이런 성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얘가 되게 쏟하구나 좋구나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페이퍼 소스 코드에서 핫팟 QA의 오늘날 소타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머펫이 56등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에 되게 뭐가 많이 나왔다는 건데 이 이후에 나온 그
소타 이제 막 1, 2, 3, 4, 5, 6 등을 기록하고 있는 건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고, 그거로 가기 이전에 있어서 한 20위 정도 하는 논문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의 이름은 Learning to Retrieve Reasoning Paths over Wikipedia Graph for Question Answering 이라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0에 소개되었습니다. 여기 세 번째 교수님이 워싱턴대 교수님인데 되게 오픈 도메인 QA의 대가인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분도 되게 오픈 도메인 QA에서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데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읽으면 앞에 있었던 두 논문과 해당 논문이 2020년에 나오기 전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서에달이랑 리 et al 두 개가 2019년도에 마찬가지로 ACL에 제시가 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논문이 하나 비효율적이었던 게, 마찬가지로 앞에 두 개의 논문도 비효율적이었던 게, 그 생각을 해보시면 패러그래프랑 쿼리 레프레젠테이션이 인베딩이 먼저 진행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세멘틱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강력해질 수 있는데, 그 렉시컬 인포메이션, 그냥 월드 자체를 가지고 TF-IDF가 하듯이 이제 렉시컬 인포메이션이 좀 더 중요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딜레마죠, 딜레마. 텍스트 그 자체로 쓸 건지 아니면 인베딩을 해서 쓸 건지. 인베딩을 하게 되면 세멘틱에 대해서 좀 더 강해지게 되지만 그 텍스트 자체를 썼을 때 당연히 렉시컬 인포메이션 잘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 처음에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오픈 도메인 QA 중에서 이제 멀티업을 해야 하는 세팅에서는 그 컨텍스트 1과 2를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둘 사이에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퍼거슨. 근데 걔 자체는 이제 인베딩이 됐을 때도 잘 되는 게 이상적이지만 아무래도 렉시컬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가지고 멀티업을 했을 때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했던 논문 중 하나가 이 딩 et al 2019 Cognitive Graph라는 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문서를 잇는 엔티티 링크에 뭐가 있을지 렉시컬 인포메이션을 사용해가지고 좀 찾게 되는 그런 논문인데, 이제 얘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리트리버 자체는 이제 렉시컬 인포메이션을 사용해가지고 다음 컨텍스트는 이거야 하고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앞선 두 개의 논문은 좀 리더의 시그널을 어떻게 리트리버한테 전달해줄까, 이게 메인 포인트였다면 해당 논문은 그 리트리버가 렉시컬 인포메이션을 사용해가지고 리트리버를 해왔을 텐데 그 정보를 어떻게 또 반대로 리더한테 좀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두 개가 앞에서 발표했던 두 개의 논문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즈닝을 하는 그 스텝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효과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 뭐 임의로 한 8번 정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딱 정해버리게 되면 좀 잘 할 수 없다. 그 멀티 스텝 리즈닝을 하는 거를, 이걸 뭐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시한 방법은 Recurrent Graph Based Retrieval Method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위키피디아 그래프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키피디아 그래프 자체는 뭐냐면 그 캔디데이트로 있는 패러그래프들이 하나의 노드가 되고 하이퍼링크로 서로 연결해준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먼저 이 위키피디아 그래프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고, 그 RNN 기반의 모델을 써가지고 이제 얘가 뭐냐면 처음에 A를 리트리브 해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그 A를 다시 전달을 해주게 되면 A로부터 B를 리트리브를 해와야 한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고, 하나 되게 재밌는 게 B 다음에 D 다음에
보시면 EOE가 나오고 있죠. EOE는 뭐냐면 retrieve를 그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앞서서 retrieve를 하는 횟수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줬지만 얘는 EOE가 나올 때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임의의 개수의 문서에 대해서 retrieve를 진행함과 동시에 reasoning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exical overlap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이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위키피디아 그래프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하이퍼링크를 썼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죠. 좀 더 이 리즈닝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해보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T스텝 때 그 패러그래프 PI를 새로 골라와야겠죠. 그 캔디데이트 패러그래프 중에서 캔디데이트 패러그래프 자체를 전체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CT로 매번 설정을 새로 한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버트를 통과한 CLS 토큰을 사용해가지고 그 쿼리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HT 이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어떤 패시지를 리트리브 해올지 probability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CLS 토큰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확률을 계산했더니 A가 제일 높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next candidate set을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를 가져왔으면 다음 스텝에는 이 전체를 다 캔디데이트로 하는 게 아니라 B, E, F 중 하나가 retrieve 되는 게 좀 얘기가 될 거다 라고 해가지고 매번 새로 캔디데이트 셋을 구성하게 되고, 그 빔 설치를 마찬가지로 사용해가지고 H1으로부터 패러그래프를 매번 새로 가지고 왔을 때 그 확률을 쭉 이제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시퀀스가 제일 좋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아니면 한번 다시 할까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시죠? 마이크 켜고 말하셔도 돼요. 저기 말에는 미리 하이퍼링크 엑스퍼 오버랩이랑 전문 상황 어플에서 음, 음. 해당 논문의 저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그럼 얘기하게 RNA 되면 아웃 RNA 아웃풋을 네, 이유를 찾는데 아까 멀티하면서 이유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떤 퀘스천이 있었을 때 어쩌면은 그 컨텍스트를 리트리브 해오는 순서가 A, B, C인 게 제일 효과적인 케이스가 있겠지.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없지만 뭐 Z가 있다 쳐보자. A, B, Z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혹은 완전 생뚱맞게 G, H, I가 순서대로 가져온 게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걸 어떻게 찾을까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RNN을 썼다는 거야. 왜냐면 RNN의 장점은 그 매번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새로운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터레티브하게 뭔가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장점이 있지. 네, 뭐가 제일 좋은지에 대한 학습을 시키고 어, 그럼 그 오브젝티브나 로스 펑션이나 뭐 이게 나오는 그게 이거지. 아, 이 저걸 높이는 게 결국 RNN의 오브젝티브인 거지. 그치, 빔 설치를 한 이유지. 예를 들어서 RNN은 캔디데이트를 그럼 모든 가능한 빈서치 개수만큼 캔디데이트를 그냥 딱 K로 생각하는 그게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냐면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진 않는데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예를 들어서 여기 노드가 n개 있다 쳐보자. 근데 그 예를 들어 뭐 최대 10번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n의 10승의 가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캔디데이트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냐면
그 매번 예를 들어서 이번 차례 A를 가져왔어. 그럼 A를 가져왔으면 생뚱맞게 다음에 G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B, E, F 중 하나가 나온다는 거지. 왜냐면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돼 있어야 그 다음번에 효과적인 컨텍스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약간 휴리스틱이지, 휴리스틱. 뒤에서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잘 나왔다는 걸 실제로 뭐 설명도 하고 있으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A, B, C가 효과적인지 A, B, C, D가 효과적인지 그냥 A, E가 효과적인지 G, H, I가 효과적인지를 매번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빔 설치하듯이 해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걸 찾게 된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0.08이 나왔는데 A, E가 0.03이 나왔으면 맨 마지막에 제일 높은 0.08인 A, B, C를 고르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습을 어떻게 시키게 되냐면 일단 리트리버가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매번 새로운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온다고 말을 했었죠. 근데 ground truth는 이제 레이블로 주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핫팟 QA를 보면은 A, B, C가 제일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레이블로 주어져. 퀘스천을 대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ground truth reasoning pass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A, B, C가 제일 효과적이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성능이 안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네거티브도 줘가지고 네거티브는 안 하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최대한 해야지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네거티브를 구성하기 위해서 TF, IDF랑 하이퍼링크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그 일부러 가짜 예시를 하나씩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A, B, C가 정답이었으면 A, B, C, D가 네거티브다. A, E가 네거티브다. G, H, I가 네거티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전에 마련을 하게 되고 그걸 보통 50개 정도 마련을 한다고 했어. 그리고 이걸 학습시키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써가지고 네거티브 록 라이클리후드를 추적시키게 되고 하나 흥미로웠던 게 이 전체적인 게 이제 엔드-투-엔드 모델인데 리트리버와 리더가 연결이 된 이걸 학습시키는 과정을 멀티태스크 러닝처럼 학습을 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리딩 컴프리hen션 요소가 하는 거는 이제 리더가 하는 거니까 시작과 끝 위치를 예상하는 게 맞고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 answerability라는 개념이 스쿼드 2.0에서 소개가 되는데 정답이 없는 경우에 대한 로스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CLS 토큰으로 판별하게끔 그래서 read의 그 로스 값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고려한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온 ABC라는 패스가 제일 효과적인 패스가 맞냐 이거에 대한 옵젝티브가 필요하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말했던 이거를 오브젝티브로 사용하게 됩니다. Q가 줬을 때 알맞은 에비던스 E를 가지고 왔냐 이거를 인베딩을 하게 되고 둘의 선형 합을 최종적인 러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과를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했던 이 방법이 핫팟 QA에서 2020년 아이클리어 당시에 제일 좋은 성능을 기록을 했고 이제 여기 클로버를 사용한 게 이 학회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논문들인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핫팟QA에서 당시에 수타를 찍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드 오픈이라는 그 오픈 도메인 QA 데이터도 있는데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도 소타를 찍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되게 심도 있게 잘 진행하고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ORQA라든지 이게 또 엔투엔드로 한 방법이죠. Hard EM 이거는 제가 발표를 했던 논문입니다. 얘랑 TF IDF 기반의 BM25 플러스 버트를 사용한 얘네 비교해가지고 hours가 성능이 좀 잘 나왔다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되게 재밌는 게
하나씩 뺐을 때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관찰하는 게 에뮬레이션 스터디인데 이 풀 세팅에서 이 성능이었는데 리트리버에서 하나씩 이제 좀 바꾸게 됩니다.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요소들인데 첫 번째로 RNN을 뺐을 때, 두 번째로 빔 설치를 안 했을 때, 세 번째로 그 네거티브 케이스들을 추가를 안 했을 때 50개를 이 떨어지는 걸 보면 물론 얘네 둘도 떨어지긴 하는데 많이 이 첫 번째 RNN이 없을 때 거의 20포인트 떨어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RNN을 써가지고 매번 쿼리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리트리브 해오는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되게 주요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내놓은 에블레이션 스터디는 뭐냐면 이제 위키피디아 그래프를 구성할 때 하이퍼링크를 사용했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위키피디아가 되게 좋은 양질의 데이터라서 그게 있는 거지 이미의 다른 데이터라면 없는 거 아니냐 그 하이퍼링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존에 있던 엔티티 링킹 시스템을 사용해도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리즈닝 패스 길이를 임의로 설정했을 때 이제 저자들이 내놓은 건 Adaptive Retrieval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EOE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한다고 했죠. 근데 저 세팅을 사용했을 때 제일 성능이 잘 나오는 반면 하이퍼 파라미터 기존의 방법들이 했던 것처럼 L1, 2, 3, 4를 했을 때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고요. 최근 그 핫팟 QA 오픈 도메인 QA 세팅에서 성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표했던 논문이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27등입니다. 27등. 이게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다음 얘네 둘은 일단 같은 논문이라서 여기 보시게 되면 논문이 4개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발표할 논문 6개 중 4개가 바로 이 논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1등은 지금 길이 때문에 잘라놨는데 1등은 빅벌드라고 합니다. 그냥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길이가 길 때 유리하기 때문에 제 1024 혹은 512로 잘랐을 때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인지를 보려면 이 논문들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일단 논문들을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빅버드는 다시 한번 해주시나요? 빅버드는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상단에 그 카드에 넣으면 좋긴 한데 그건 못하겠으니까 제 플레이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